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 2020년 지난 6회차 지난 8월 9일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서비스 실패와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 누구입니까? 전략론에서 학자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라고 나오는 문제는 딱 한 군데 파트입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서비스 실패란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 이래놓고 원래 뒤에는 something wrong 이라는 말이 쓰여져야죠. 근데 최근 시험에는 다 이걸 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조금 앞에 있는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가 되면 답은 존스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자, 하트라고 나오면 셌어, 헤스켓 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하트, 헤스켓, 셌어 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게 되면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흔히 이제 저희가 서비스 실패 회복이라고도 키워드가 나옵니다. 베리가 나오면 레너드, 파라수라만 같이 나와야죠. 베리, 레너드, 파라수라만.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이라고 나옵니다. 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 헷갈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와. 왜냐하면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라는 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리가 나오면 자이다물, 파라수라만. 자, 피집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허용 영역이라는 게 키워드로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키워드 형태로. 다음 문제. 서비스 실패 처리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공정성 유형 중, 자, 공정성 나옵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서비스 실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회사의 정책, 규칙, 적시성 등에 해당됩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아예 딱 답을 지목합니다. 자, 과정에서 적용되는 거, 과정에서 적용된다 라고 나오면 뭘까요? 네, 절차 공정성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특이한 건 회사의 정책, 규칙 적시성. 자, 이 보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하셔야 되고, 고객이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산출을 통하여 공정성 수준을 평가합니다. 결과 또는 산출이 나옵니다. 그럼 뭘까요? 결과 공정성입니다. 여기에는 금전적 보상, 차후 무료 서비스 제공, 가격 할인, 수리 및 교환의 형태,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응대 태도.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직원 얘기 나옵니다. 직원 얘기 나오면 무조건 상호작용 공정성, 정중함, 관심, 진실성, 무례함의 정도, 자,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유형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지만 여기에서 꼭 보셔야 되고 보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회사의 정책, 규칙, 적시성, 예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후를 위해서라도.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인지 가치와 관련해 파라수라만과 그루얼이 제시한 가치 유형 중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거. 자, 위에 건 몰라도 됩니다. 위에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가치. 자, 효용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저희가 유틸리티 나오면 사용 가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획득 가치는 희생을 통해 얻는 순이익, 자, 이거 획득 가치. 거래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나 같은 감정, 거래 가치. 잉여 또는 자녀 이익 이런 말 나오면 상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만 암기해서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고도로 차별화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 활용 사례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것. 자, 리츠칼튼 호텔의
활용 사례입니다. 리츠칼튼 호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리츠칼튼 호텔. 근데 이 문제는 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업할 때 장난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시자를 실용화하는 문제라고 저희가 감히 표현도 하거든요. 왜냐면 보기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면요, 이 중에 한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네 가지가 다 답이에요. 고객 기호 카드, 고객 코디네이터, 고객 인지 프로그램, 고객 이력 데이터베이스가 다 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서비스 그 뭐랄까요, 프로세스를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유형. 희롱한다라고 하는 건 뭐 취소하겠습니다. 협회에서 정말 뭐 그렇게 희롱하려고 하겠습니까? 문제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한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아마 출제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한 소비재 분류 중, 자,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소비자가 정규적으로 구매하는 치약, 비누, 샴푸, 세제 등의 제품의 유형에 가장 부합하는 거. 자, 소비자가 정규적으로 구매하는, 벌써 답을 지목하죠. 소비자가 정규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네, 필수품이라고 나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산 사야 됩니다. 비 옵니다. 눈 와요. 부추랑 눈 치워야 되니까 삽도 사야겠어요. 그럼 뭘까요? 네, 긴급품입니다. 긴급품. 살 의사 없어요. 가끔가다 그냥 캔디 샵이 있거나 잡지를 사서 보고 싶어요. 그럼 충동 제품, 충동품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의료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의료 서비스라고만 나옵니다. 뭐 경제, 경영 이런 말 하나도 따라붙지 않죠. 자, 그럼 일단은 비영리입니다. 1번 의료 서비스는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맞죠.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죠. 수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2번 의료 서비스 비용은 직접 지불 형태를 갖는다. 아니죠. 네, 간접 지불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3번 의료 서비스는 의사결정자가 제한적이고 획일적이다. 이럴 리가 없죠. 네, 의사결정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4번 의료 서비스는 기대와 실제 성과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랬으면 조금 안타까운 분이지만 고인이 되신 신해철 씨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5번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형적인 제품 특성을 갖고 있다. 무형입니다. 무형. 자,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 1번만 가장 올바른 설명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그랜루스가 제시한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문제 유형까지 나오게 되네요. 이제는 그랜루스가 제시한 품질 유형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물어봐요. 그랜루스라고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전문성과 기술, 태도와 행동, 접근성과 융통성, 신뢰성과 믿음, 서비스 회복, 평판 신용.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아닌 거 뭘까요? 네, 경쟁자와 기업 성과라는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 자, 보기 카노의 품질 모형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5가지가 있을 거고요. 매력적 품질 요소는 경쟁사를 따돌리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주문 획득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며, 자, 여기까지는 매력적 품질 요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순표 다음 거부터 보셔야 돼요. 고객은 이러한 품질 요소의 존재를 모르거나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불만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하다못해 여기까지도 설명이에요. 그러나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론적 품질 요소 또는 당연적 품질 요소로 옮겨갈 수 있다. 자, 그러나 이후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쉼표 뒤에가 아니라 마침표 뒤에 세 번째 줄에 그러나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론적 품질 요소 또는 당연적 품질 요소로 옮겨갈 수 있다. 위에서는 매력적 품질 요소 끊임없이 설명하다가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론적 당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현상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네, 진부화 현상이라고 배우고 있으십니다. 진부화 현상. 문제의 길이 대비해서 문제는 크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이 서비스 품질, 이거 저희가 SQ라고 부르죠. 네 가지 핵심 차원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핵심 차원 네 가지만 기억하셔야 될 문제 유형이 아니라 옆에 나와 있는 세부 설명을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죠. 보기를 볼까요? 이 웹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이 웹사이트는 거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뭔가를 찾고 뭔가를 결과를 얻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내 노력이 크게 필요 없이 첫 번째 빠르게, 두 번째 신속히라고 나옵니다. 제가 노력을 크게 하지 않고도 빠르게 신속하게 뭔가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거 뭐라 불러요? 효율적이라 부르죠. 그래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 자, 저는 이렇게 문제를 지금 워딩을 갖고 풀었습니다만 선생님들은 이 보기와 정답을 좀 연관되는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이게 키워드입니다. 효율성에 대한 거. 자, 실행성, 성취, 이행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약속의 정확성, 약속한 시간에 상품이 전달됩니까? 약속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죠. 신뢰성 같은 경우는 뭐 사이트의 기술적인 기능, 상품의 구매 가능성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요. 제대로 작동합니까? 신뢰성. 자, 그다음에 뭐 비공개, 안전 보장 이런 말 나오면 보안성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부 마케팅의 영향 요인 중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교육 훈련 물어봅니다. 교육 훈련. 1번 직원의 불만과 더불어 결급 및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 맞죠? 2번 새로운 기술 습득은 물론이고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교육 훈련이 되니까요. 3번 기계 설비 소모율이 증가되는 반면 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교육 훈련 때문에 기계 설비의 소모율이 증가할 리가 있나요? 또 교육 훈련 때문에 많이 배우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는 아니죠. 그래서 재해 발생과 기계 설비의 소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가 돼야죠. 네,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킬 수 있다. 왜? 그만큼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방법적인 개선 사항들을 배우실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꼭 체크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 설명이 나는 부족했다든가 좀 이 영상만으로는 조금은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표지입니다.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서점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이 나와 있고요. 최신 기출문제까지 담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은 좀 빠져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기출문제와 실전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뭐 세밀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키워드,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팁 여러 가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보다 압도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충분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적을 갖고 준비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서적이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네이버에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카페에 오시게 되면 물론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신 서적 출판 때문에 유료화되어 있고요. 이 온라인 카페에서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최신 기출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를 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는데 유료화되어 있다는 건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카페에 등록하시게 되면 지난 6년간의 기출문제와 문제 분석 자료, 뭐 연도별 나눠져 있는 거, 출제 경향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뭐 단원별,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챕터 솔루션,
다중 출제가 되고 있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만 뽑아놓은 핵심 문제,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합격 솔루션에 대한 건 뭐 압도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앞에서 보셨던 서적을 구매하신 분들도 카페에 오셔서 등업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